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의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다면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는 현재 0.3% 정도 상승을 하면서 2,490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코스닥이 최근에 역시 계속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25포인트 선까지 시장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외국인이 오늘 양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매수세를 조금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조금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이것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를 어느 정도 좀 매수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코스닥에서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듯한 모습, 이 수급의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잘 주시하면서 앞으로 2차 전지 다음에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로 나타나게 될지, 일단은 어제 그리고 이번 주에 엔터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이브, JYP 엔터 그리고 대부분의 엔터주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엔터주들도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소개해드릴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면 증시 파워10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저희가 90초의 제한 시간 동안 한 종목을 설명드릴 겁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투자 포인트를 딱 짚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알려드린 종목 리스트 가운데 종목들의 궁금증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분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두 분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미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이태건 전문가님도 이태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님도 함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소장님이 시간을 길게 좋은 설명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은 종목 많이 가져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좀 위주로 컨셉으로 가져오셨나요? 사실 좀 테마적인 흐름을 잡아서 많이 가져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이 최근에 이제 그 국내 증시가 테마적인 흐름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엔터와 관련된 이슈도 계속 부각되고 있고, 또한 지금 그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모두 참고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좋은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 장기적인 종목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시장의 흐름상을 봤을 때는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 위주로 좀 많이 가져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 테마,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은요, 큐브엔터, 팜스토리, 빙그레, 현대위아, 태경케미칼 이렇게 5개 주셨고요. 열심히 오고 계시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3기 EV, 파이nem텍, 폴라리스 세원, JI테크, 에코캡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먼저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최대한 그런 내용 포함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반종민 소장의 픽 5가지 종목은 질문 주셔도 되고, 자,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저희에게 질문을 혹시 이렇게 있으시다면 주시면 이태건 전문가 오면 바로 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다른 엔터주들은 잘 오르고 있는데 안 오르고 있는 제가 큐브 엔터를 가져왔다라고 큐브 엔터요. 말씀드리겠고요. 좋아요. 이 큐브 엔터는 뭐 전체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상 엔터에 대한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추가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그 코스메틱 사업부를 좀 영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동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1%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뭐 그 실질적인 부분들이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못 올랐던 점을 봤을 때 좀 다소 좀 아쉬웠던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JYP 엔터나 SM의 경우 JYP 엔터나 하이브 또한 YG의 경우에는 좀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물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SM은 좀 다소 낮았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큐브 엔터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구간에서 좀 더 조정이 온다 한다면 그때는 좀 매수 포인트로 잡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실적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내부적으로 아티스트 컴백 없이 그 달성한 성과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사의 경우에는 아티스트의 성과를 통해서 매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기여가 됐다 한다면 이 기업의 경우에는 컴백 없이 달성한 성과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최근에 15일 날 그 이전 15일 날 아이들이 컴백을 했었던 시점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재무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기업에서 좀 더 특색이 있는 부분들은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광고에 대한 매출도 좀 기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그 걸그룹 중에 아이들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우기가 중국 멤버입니다. 중국 그 출신인데 사실상 중국에서 그 어느 정도의 그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감을 받고 어느 정도 그 중국에 대한 공연감이 터지게 된다 한다면 제가 보기엔 광고계에 굉장히 엄청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컴백과 관련된 기대감을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은 앞으로 코스메틱 사업부 또한 광고 사업부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지난 15일에 그 여자 아이들이 컴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두 번째 월드 투어를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조정받는 것이 좀 더 나은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일본 종속회사의 화장품 유통 사업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긴 했지만은 2분기 이후로부터 회복이 좀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다소 좀 아쉽다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으니까 큐브 엔터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큐브 엔터. 요즘 엔터주들이 핫한데 큐브 엔터는 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또 여자아이들 컴백도 있었고 앞으로의 모멘텀들이 있는데 수급만 좀 붙어준다면 또 큐브 엔터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큐브 엔터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주셨어요? 예, 다음 종목은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 네, 이 팜스토리는 그 사료 및 육가공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는 기업으로 사실상 지금 곡물 협정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을 받은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그 내일이죠. 18일 만기되는 시점으로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 중단 가능성에 따라 어떻게 보면 사료주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데 네. 사실상 금일은 좀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좀 더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이러한 협정에 대해서 이전에 좀 내역을 살펴보니까 120일 기준에서 60일 기준으로 단축이 되면서 이번에 만약에 이게 뭐 좋게 끝난다 한다 하더라도 60일 뒤에 또 어느 정도의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사료주는 계속 좀 더 챙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이외 그 지난달 10일이죠. 그 2019년 1월 이후에 4년 4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러한 구제역 사례가 좀 어느 정도 발생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 그 육가공 사업이나 사료 쪽에 어느 정도의 그 상승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팜스토리는 테마성으로 좀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뭐 폭염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은 오히려 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좀 크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된다 한다면은 사료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에서도 지금 상승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주가는 좀 아쉽기는 한다 하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을 봤을 때 일단 2,3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한 번 더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 중단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2,7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팜스토리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것이 협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노이즈가 생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인데 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반 소장님께 질문만 하나 더 드리면 이런 사료주나 비료 관련된 종목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흑해 곡물 협정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면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길게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이 됐고 이번 60일 그 만기 시점으로 끝난다 한다 하더라도 또 60일 뒤에 재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걸 가지고 정치적 협상 카드를 계속 그 러시아 측에서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장마와 관련된 모멘텀도 네.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흑해 곡물 협정 여기에다가 장마, 이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 플러스 여기에 또 구제역과 관련된 또 이슈까지 지금 모멘텀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료 사료 관련 종목 중에 팜스토리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또 시장 상황은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상승 탄력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윤주 캐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다시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4월 소매 판매 또한 예상치를 하하면서 어제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불안 심리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말 이후에 3차 회동에서 일부 정도는 합의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합의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지출 감소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인 호재일 뿐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경제 여러 부분에서는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는 소폭이지만 빨간불 겨내기에 성공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0.34% 오른 2,48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16% 오른 826선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K컬처, K엔터테인먼트, K게임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올라와주고 있지만 그 외 시장의 이슈들은 뭐가 있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이 젤렌스카 분이 이 비살상 장비와 관련해서 지원을 희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서도 일제히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 비살상 군사 장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의 상한가가 오늘 장 초반 이후 그대로 상승분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주들 움직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목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웰크론이 17%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웰크론은 경량 방탄판 독자 개발에 성공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주가는 3,23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퍼스텍은 10%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국방연구원과 함께 지뢰 제거 로봇을 개발한 이력으로 인해서 관련주로 함께 묶이면서 오늘 시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메탈 같은 경우는 2% 소폭으로 올라지고 있고요. 비트로테크도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8,72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아나패스가 구글 폴더블 폰과 함께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코스닥 상장사 아나패스는 구글 폴더블 폰에 자사의 반도체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하는데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OLED용 IC가 구글 최초의 폴더블 폰인 구글 픽셀 폴드에 채택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구글 픽셀 폴드는 현재 가장 얇고 또 내구성이 좋은 사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제품의 기술력을 인증받았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애플을 비롯해서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 경쟁이 가속화될 경우에 관련 부분의 추가적인 매출 상승까지도 기대되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의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현재 시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0.11%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오르다가 그대로 상승분을 반납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8,200원 선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의 소식입니다. 삼성의 OLED 패널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오르면 2분기부터 이 삼성전자에 OLED TV 패널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날 로이터가 LG 디스플레이가 올해부터 삼성전자에 TV용 대형 OLED 패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었는데요. 내년까지는 200만 대, 그리고 25년까지는 300만 대, 오는 26년까지는 500만 대로 매년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형 OLED 생산 라인의 가동률 상승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만약 내년에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200만 대의 대형 OLED 패널을 공급하게 된다면은 글로벌 OLED TV 출하량은 전년 대비 38% 증가하면서 1,0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의 장 출발과 동시에 좀 소폭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주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5% 정도 강세 흐름 보이다가 지금은 살짝 눌려가고 있습니다. 3.68% 오른 15,76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피드 종목 10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10가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함께할 전문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께서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 소장님이 먼저 종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계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먼저 두 종목을 봤으니까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이 두 종목을 먼저 연달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면서 이 밸런스를 좀 맞추겠습니다. 반 소장님 좀 쉬고 계시고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태건 전문가님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3기 EV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3기 EV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배터리 부품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엔드 플레이트가 필요한데 배터리에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부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1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 기술력을 좀 입증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제 배터리 모듈 하우징을 이제 개발에 좀 성공을 하면서 이미 이제 LG 엔솔이 최대 고객 사이인데, LG 엔솔의 이 엔드 플레이트를 8,500억 원대 수주 잔고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갖고 있는 이 엔드 플레이트가 이 LG 엔솔이 사용을 해줌으로써 그만큼 배터리에 이 입지를 좀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 엔솔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그리고 뭐 포르쉐라든지 뭐 마세라티 이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3기 EV가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주가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18,000원대 저점 구간에서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다시 좀 반등이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전 고점 부근인 22,000원 선 라인까지는 이제 박스권에서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기 EV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IRA를 통해 가지고 대응 차원에서 2차 전지 부품사 중 유일하게 현지 부지를 확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3기 EV를 이태건 전문가님이 주셨어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역시 주셨고요. 자, 그럼 연달아 두 번째 종목을 바라갈게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파인 엠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시면 이 폴더블 폰 관련해서 부각이 좀 되면서 그쵸. 이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파인 엠텍, 그리고 뭐 이제 이 KH 바텍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데, 이제 파인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제가 한 3주 전에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바닥을 좀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어제 먼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 측면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 IT 부품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요번에 우리가 이제 폴더블 폰 관련해서 기존에는 이제 U자형 힌지에서 이 물방울 힌지로 변경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 ASP가 50% 이상이나 증가할 거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인 엠텍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고객사의 폴더블 OLED 패널을 이제 독점적으로 뭐 공급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이제 외장 힌지를 새롭게 공급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초부터 삼성전자가 이 휴대폰 폴더블 라인업들을 6월 초부터 생산에 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만간 또 슈팅이 한번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중화권 쪽에서도 이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연달아서 소개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잠시 쉬고 계시고. 네. 자, 그럼 이제 계속 이 밸런스 맞춰서 반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빙그레입니다. 빙그레. 네, 이 빙그레는 그 우유 및 아이스크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바나나 맛 우유나 뭐 투게더 등으로 그 제품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1분기 영업이익이 127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703%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냉동 수출의 경우에는 미국 법인의 매출이 매출 및 이익 성장이 굉장히 크게 돋보였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제품에 관련된 그 가격들이 2021년 기준으로부터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그 가격 상승을 통해서 매출적으로 좀 기대를 해봤었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 빙그레도 해외 수출과 관련된 성장이 굉장히 크게 돋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농심이든 뭐 대부분 그 종목들이 뭐 상승을 하고 있지만 금일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더 쉬어갈 상황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더 조정이 왔을 때 그때는 좀 매수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지금 이번 주부터 엄청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결국은 폭염 관련된 주로서 좀 연계성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빙그레를 좀 참고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 빙그레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다음 종목 이태건 전문가님 세 번째는 뭐죠? 네, 폴라리스 세원입니다. 폴라리스 세원.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리비안도 국내에 또 이제 자동차들 관련해서 또 공개를 한 만큼 리비안 관련주로도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 그리고 공조 시스템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에 관련된 확대 발표를 좀 진행을 했고 현대차도 2조 원가량 울산 공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자동차 부품주들이 새롭게 이제 시장에서 시장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먼저 슈팅이 좀 나왔던 종목들을 제외하고 아직도 이제 오르지 못한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차트가 뭐 우상향하는 이 매물을 좀 먹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객사를 통해 가지고 현대차나 기아, GM, 포드, 리비안 이제 이 전기차 브랜드에게도 이제 공조 부품들을 좀 준비를 하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6에도 공조 부품을 새롭게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해외 미국 북미 쪽에서도 현대차와 동반 진출을 통해 가지고 조지아의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세원 아메리카를 통해 가지고 현대기아차 미국 생산 법인의 1차 협력 업체로 이제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를 해보자. 라는 의견 폴라리스 세원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 뭐죠? 네, 네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역시 자동차 부품. 네. 현대위아는 그 자동차 부품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그 신규 사업 R&D 사업에서 스마트 제조 및 그 물류 로봇 그리고 AI 로봇 등에 관련된 로봇 관제 솔루션을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결국은 그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크게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분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쉽게 흘러갔었고 크게 이제 그 4월 중순부터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하락 포인트가 지금은 좀 상승 포인트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을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전기차 전용 열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인 냉각수 허브 모듈을 개발을 해서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국내 그 자동차 부품사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서 좀 더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전기차에 대한 좀 리스크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현대위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로봇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이지스 자산운용과 로봇 친화형 빌딩 사업화를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MOU입니다. 본계약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스마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두 분이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현대위아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네, JI테크입니다. JI테크. 네, JI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포토마스크 케이스라든지 그리고 뭐 OLED 소재 사업 이런 쪽들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JI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품질 보증들을 인정을 받으면서 SK 하이닉스의 이제 품목이라든지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늘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토마스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본 쪽과 그리고 미국 쪽 그리고 뭐 중국 쪽에서도 뭐 케이스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라인업들이 이제 균등하게 골고루 매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 보통 이제 이런 특수가스를 많이 생산을 해서 한국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특수가스 제조사 크라이온과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이제 합작법인을 좀 진행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논이나 뭐 네온, 크립톤 뭐 이런 특수가스들 생산을 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이 전장으로 인해서 현지에서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반도체 중심지에 있는
있는 대한민국에다가 합작을 좀 진행을 통해서 이 낙점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와 SKN에게 추가적인 공급 우리가 지켜볼 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JI테크까지 봤고요. 이제 반 소장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5번째 종목은 바로 태경 케미칼입니다. 태경 케미칼. 이 태경 케미칼은 그 액체 탄산 및 그 고체 탄산, 결국은 그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올해 그 폭염이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시동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러한 폭염주로서 택배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 드라이 아이스 사용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테마주의 성격성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이 기업의 주가의 특징이 5월마다 단기 상승이 좀 포인트였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2021년 때 이 시점 부근에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고 또한 5월 시점 부분에서 일부 소폭은 하락했지만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도 비슷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러한 포인트를 봤을 때는 폭염 관련주로 이슈를 받았을 때 결국 드라이 아이스도 같이 이슈를 받기 때문에 이 시점을 보고 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그 상승률은 30% 이상 됐었고 재작년 역시 한 50% 이상 상승을 했던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20% 이상을 좀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경 케미칼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경 케미칼까지 역시 계절적 이슈 테마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태건 전문가님 5번째 종목 할게요. 네, 에코캡입니다. 에코캡. 네, 에코캡 같은 경우도 역시 자동차 부품주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권에서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 그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고 네. 후발주자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 자동차용 케이블 등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미국 현지 법인과 그리고 뭐 중국 생산 법인 그리고 뭐 판매 법인이나 뭐 창고 등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현지에서도 어느 정도 공급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현대차가 아까 울산에 2조 원가량 투자 발표를 좀 진행을 한 부분인데 울산에 또 이제 본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에코캡의 추가 상승 혹은 성장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유일한 특허 제품 같은 경우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하는데 인서트 크로맷을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만큼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리비안을 비롯해서 뭐 기아나 뭐 마그나, 포드 이런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게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에코캡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이태건 전문가님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자, 이렇게 두 분이 5개, 총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청구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10가지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릴레이에 또 소개해드릴 10가지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10가지를 더 준비해 주셨는데, 자, 지금 보여드렸듯이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계속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QR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바로 딱 인식하시면 링크가 공개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동을 하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님의 세 글자, 이름 세 글자를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빨리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소장님.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모트렉스고요. 모트렉스. 이 모트렉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업체, 결국은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쪽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분기 영업이익이 150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52%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창립 이후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판매 수량의 그 증가에 따른 매출이 확대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는 이슈를 좀 더 크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율주행 프로젝트 및 전기차 충전 관련된 비즈니스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러한 그 어떻게 모멘텀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그 이재용 회장이 테슬라와 그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와 관련된 공동 개발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트렉스는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 그러니까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트렉스를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 역시 자동차 관련 이야기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6번째 종목이죠? 네,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뭐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터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JYP 같은 경우, 뭐 하이브, 뭐 SM, 그리고 JYP, YG까지 실적 발표를 좀 진행을 했고, 오늘도 큐브 엔터가 또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YG 수혜를 등에 업고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뭐 음반이라든지 음원 유통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굿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음악 플랫폼 대행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라든지 트레저가 또 이제 아시아 투어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블랙핑크 멤버인 지수가 또 초동 앨범 수치가 가장 많은 여성 솔로 가수로 등극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굿즈라든지 그리고 음원 이런 쪽의 수익성들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D 쪽에도 이제 계속 이제 상승을 하는,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도 글로벌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매출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YG 플러스 역시 영업이익이 117%나 증가한 만큼 추가적인 우리가 상승 흐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 YG 플러스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다음 종목은 소니드입니다. 소니드. 네, 이 소니드는 그 전자 소재 및 그 전자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슈가 좀 크게 부각되면서 좀 변동폭이 심한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난 15일 2차 전지 배터리팩 그 토털 그 솔루션 기업인 코벳을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코벳과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의 국내 최초 온도 100도 이상 그 전공 관련된 특수 환경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좀 진행을 했던 게 있고, 사실상 그 누리호와 관련된 최근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누리호의 그 발사체용 배터리팩 개발 및 제조 공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니드와 코벳에 대한 시너지는 굉장히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소니드는 그 폐배터리 사업과 관련된 밸류체인을 통한 기대감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최근에 그 조정폭을 좀 세게 받기는 했지만은 오히려 조정 시 계속 분할 매수를 하면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니이드까지 봤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검사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북미 쪽에 80%에서 90% 되는 이런 매출 점유율, 그리고 뭐 국내에는 10에서 20%, 그러니까 거의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 쪽의 매출이 뭐 독보적으로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LG 이노텍을 통해 가지고 또 애플에 부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년부터 2차 전지 셀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비전 검사 장비를 개발을 하면서 수주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배터리 생산 라인 쪽에서도 신규 수주가 이루어진 만큼 2차 전지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이제 검사 장비 말고 새로운 뭐 조립 장비라든지 자동화 장비 이런 부분들도 패키지로 또 이제 라인을 종합적으로 담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본다고 하면 이제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6월 달에 삼성의 언팩이라든지 이런 이제 애플의 개발자 회의들이 일정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성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봤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 예, 넥슨 게임즈는 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게임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리스크가 좀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 좀 다소 좀 실망스러운 패턴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결국은 올해 게임주는 제가 봤을 때 실적에 따라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이슈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넥슨 게임즈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그 522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72%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될 수 있고 하반기 때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블루 아카이브에 대해서 한일 양국 흥행과 또한 히트, 그래서 서든 어택 등과 관련된 기존 라이브 게임에 대해서 건조한 성장을 통해서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을 봤을 때도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5월 들어서 기관 투자자의 연속 매수세가 굉장히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외인의 매수세도 최근에 이제 들어왔던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해 보시겠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넥슨 게임즈 중에 하나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P&H 테크입니다. P&H 테크. 네, P&H 테크도 역시 지금 계속 추가적인 주가 흐름들을 볼 때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도 이제 증시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던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도 상승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OLED 수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실적 부분에서도 단기 순이익이 109%나 성장하는 이런 이제 매출들 그리고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최대 기업인 듀폰에 소재를 좀 공급을 하고 있고, 뭐 블루 발광층이라든지 레드 발광층을 또 이제 양산은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또 이제 애플의 이제 회의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영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8.6세대 OLED 쪽에 투자를 본격화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만큼 8.6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패널을 말을 하거든요. 이미 이제 소형이라든지 대형 쪽엔 있지만 이렇게 조금 이제 중소형 사이즈에는 지금 8.6세대를 투자를 좀 진행을 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설비가 한 4조 1천억 원 투자 규모를 좀 발표를 한 만큼 P&H 테크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반 소장님 9번째 종목이죠? 네, 가온칩스고요. 이 가온칩스는 그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그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도체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업황이 회복된다 한다면은 가온칩스도 굉장히 좀 따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결국 응용 분야 용도에 따라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지난 4일이죠. 115억 원 규모의 그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ASIC 그 설계 개발 관련된 계약을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교두보를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 매출액 대비 한 26%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은 그 4월부터 4월까지 되게 조정을 받았지만은 최근에 두터운 매물대를 통해서 26,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투자 시기가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까지 봤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9번째 종목이요. 네, KH바텍입니다. KH바텍. 네, 아까도 이제 파인엠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KH바텍이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휴대폰 관련주고 그리고 뭐 힌지 관련돼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이 갤럭시 Z 폴드나 플립 이런 쪽에 이제 5를 또 공개를 할 예정인데 힌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폴더블 쪽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외장 힌지에 대해서 이제 90% 이상 공급을 하고 있고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힌지가 기존의 U자형 힌지에서 지금 이제 물방형 힌지로 가면 ASP가 5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뭐 예상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수치를 좀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실적보다도 작년보다도 약 30% 정도 이제 올해 좀 추가적인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매년 폴더블 라인업들 발표를 할 때 판매량들을 증가를 계속 올려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 대 이제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수요가 좀 증가할 거고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영업이익들이 상당 부분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H바텍까지 확인을 해봤고 이제 두 분이 마지막 종목을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시네요. 반 소장님 마지막 종목 뭐죠? 네, 마지막 종목은 뉴로메카고요. 뉴로메카. 이 뉴로메카는 그 협동 로봇 전문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해서 북미 협동 로봇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2일 미국 법인 내 그 자사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로봇 솔루션을 그 전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베트남, 중국의 이어 세 번째로 그 설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기업의 최대 모멘텀은 사실상 동사가 치킨 및 피자에 대한 그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특히 그 고피자라고 있는데 이 고피자의 피자 협동 로봇이 그 뉴로메카 작품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다 한다면 고피자가 최근에 그 방미 사절단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피자가 그 미국 글로벌 투자자와 세부 사항을 놓고 약 $1,000만 규모의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피자가 체결이 된다 한다면은 뉴로메카 역시 가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까지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 DR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DR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시세를 좀 분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급등한 이력들을 좀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영부인이 또 방한을 하면서 비살상 무기를 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이 영상 관련된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DR텍이 급등을 좀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디지털 진단 현상 솔루션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디텍터라든지 엑스레이 시스템 등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성 유방암 진단 디텍터 그리고 의료 동물용 간접 방식 디텍터 이런 제품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좀 이제 수급이 폭발을 했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삼성 SDI하고 2년 동안 걸쳐서 디텍터 최초로 무선 충전 시스템들을 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이 이제 헬스케어 로봇 등을 이제 시장 진출을 한 만큼 이제 이 삼성하고도 연결된 향후 수혜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용 디텍터 제품들이 수요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하고 합친다고 하면 네. DR텍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뭐 145억 정도 투자가 좀 진행이 되어 있는 만큼 DR텍의 이제 추가 성장도 우리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어떤 종목 고르셨는지 종목명만 들어볼까요? 단 소장님. 네, 그 마지막 종목인 그 뉴로메카로 하겠습니다. 뉴로메카 주셨고요. 이태근 전문가님은. 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린 DR텍 탑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 DR텍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